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를 뿐이에요. 2025년 10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를 찍었는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1,100원대였거든요. 같은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30% 넘게 줄어든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역사상 존재했던 전체 달러의 40%를 새로 찍어냈고 그 결과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지옥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10년 동안 모은 1억 원 은행에 넣어뒀다면 실질 가치는 이미 7천만 원도 안 돼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자산은 16년 만에 0원에서 12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비트코인입니다. 정부가 찍어낼 수 없고 은행이 통제할 수 없고 총 발행량이 영원히 고정된 돈, 이게 미래의 화폐가 될지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 될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가격부터 짚고 넘어가죠. 2025년 11월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 개는 약 9만 달러에서 9만 5천 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고 하나로는 1억 3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 전 10월에 12만 6천 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찍은 뒤 약 17%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사실 11월은 비트코인에게 올해 두 번째로 나쁜 달이 될 전망인데 ETF에서만 34억 달러가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판단하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하겠죠?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은 약 1조 8천억 달러 수준인데 금 전체 시가총액이 약 17조 달러니까 금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애플이 약 3조 7천억 달러, 엔비디아가 약 3조 5천억 달러인데 비트코인은 이미 세계 10대 자산 안에 들어와 있어요. 2009년에 0원에서 시작해서 16년 만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는데 정작 정부는 위기를 만든 은행들에게 7천억 달러를 쏟아부었거든요. 국민들 세금으로요. 위기를 만든 건 은행인데 그 대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치러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바로 그해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비트코인 백서를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제목은 비트코인이라는 PEP 전자화폐 시스템이었고 핵심 아이디어는 단순했어요. 은행 없이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화폐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2009년 2월 3일 드디어 첫 번째 비트코인 블록이 생성됐고 이걸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사토시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새겨 넣었는데 영국 더 타임스 신문의 그날 헤드라인이었어요. 은행들 두 번째 구제 금융 직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타임스탬프가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였던 거죠. 처음 몇 달 동안 비트코인은 그냥 암호학에 관심이 있는 개발자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실험적인 장난감 수준이었고 가치도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뭔가를 사는데 쓰인 적도 없었죠. 그러다 2010년 5월 역사적인 거래가 일어납니다. 라스질로 하네치라는 프로그래머가 피자 두 판을 사는 대가로 하나만 비트코인을 지불한 겁니다. 당시 가치로 약 40달러였는데 그 하나 비트코인이 지금은 9억 달러가 넘어요. 5월 22일은 그래서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불리며 매년 기념되고 있죠.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이라는 건데 이게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 세계에 똑같은 장부가 수만 개 퍼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거래를 하면 그 기록이 모든 장부에 동시에 적히는 거예요. 만약 누가 장부를 조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수만 개의 장부와 비교해서 바로 들통납니다. 하나를 고치려면 전부 다 동시에 고쳐야 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2009년 이후 단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습니다.
거래소가 해킹당한 적은 있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뚫린 적은 없어요. 이 장부를 업데이트하고 검증하는 사람들을 채굴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경쟁을 합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푼 사람이 새 블록을 추가할 권한을 얻고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구조예요. 이게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인데 엄청난 컴퓨팅 파워와 전기가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에는 아주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4년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겁니다. 2009년에는 블록 하나당 50 비트코인을 줬는데 2012년에 25개, 2016년에 12.5개, 2020년에 6.25개, 2024년에는 3.125개로 줄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으로 줄어들다 보면 2140년쯤에는 더 이상 새로운 비트코인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현재 약 1950만 개 정도가 이미 채굴됐고 남은 150만 개는 앞으로 100년에 걸쳐 천천히 풀려나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각국 중앙은행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찍어내는데 그럴수록 기존에 있던 돈의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월급을 받아서 저축해도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그 저축의 가치가 희석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이런 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립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역사는 롤러코스터 그 자체입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1000를 찍었다가 마운트 곡스라는 당시 최대 거래소가 해킹당하면서 몇 년간 침체기를 겪었어요. 2017년에 다시 $10,000,000를 돌파한 뒤 $20,000 근처까지 갔다가 ICO 버블이 터지면서 $3,000대까지 폭락했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마구 찍어냈고 사람들은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비트코인은 그해 3월 $5,000에서 12월 $20,000로 4배나 뛰었습니다. 2021년에는 $60,000를 넘겼다가 테라 루나 붕괴와 FTX 거래소 파산 같은 악재가 터지면서 15,000원대까지 추락했고 긴 암호화폐 겨울을 보냈죠. 그러다 2024년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물 ETF가 승인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ETF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주식처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직접 비트코인을 사서 지갑에 보관할 필요 없이 증권 계좌에서 ETF를 사면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고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됐습니다. 2024년 3월에는 비트코인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어요. 2024년 11월 트럼프 대선 승리는 비트코인 랠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가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고려하겠다고 공약했거든요. 12월 5일 비트코인은 사상 최초로 $100,000를 돌파했고 2025년 2월 트럼프 취임 당시에는 $109,000까지 치솟았습니다. 2025년은 비트코인에게 롤러코스터 같은 해였어요. 1월에 ETF로 19억대가 유입되면서 기세 좋게 출발했고 5월에는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정책 완화 조짐에 $110,000,000를 넘겼습니다. 10월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126,000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죠. 하지만 10월 말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확대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 재평가 분위기가 퍼졌고 11월 미국 정부 셧다운까지 겹치면서 유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 ETF에서는 12월 한 달 동안 $34억 빠져나갔는데 이건 2024년 ETF 출시 이후 두 번째로 큰 월간 유출이에요. 결국 비트코인은 11월에 17% 넘게 하락하면서 올해 두 번째로 나쁜 달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비싼 건지 싼 건지 여기서부터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낙관론자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금의 10분의 1 수준이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2025년 말까지 20만 달 전망했고 갤럭시 디지털은 18만 5천 달러를 예측했어요. 번스타인 리서치는 15만에서 20만 달러 사이를 제시했고요. 이들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이제 막 시작됐고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건
보통 반감기 이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라는 거예요. 2024년 4월 반감기가 있었으니까 본격적인 상승은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에 나타날다는 논리죠. 반면 비관론자들의 시각도 있어요. 비트맥스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미국 재무부의 유동성 문제와 부채 한도 이슈로 단기적으로 9만 달러대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의 암호화폐 리서치팀은 연준의 금리 정책이 예상보다 오래 유지되면 9만 5천 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꾼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은행 시스템이 마비됐는데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은 해외로 탈출하면서도 자산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12개 단어만 외우면 전 재산을 머릿속에 넣고 국경을 넘을 수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피난민들에게 비트코인은 유일한 탈출구가 됐고, 나이지리아에서는 정부의 금융 검열을 피해 해외 송금을 받는 수단으로, 아르헨티나에서는 연간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에서 자산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어요. 엘살바도르는 2021년에 아예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했습니다. 국민들이 10에서 20%에 달하는 해외 송금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됐고, 정부는 화산 에너지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프로젝트까지 진행하고 있죠.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업가는 자기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현금을 전부 비트코인으로 바꿨고, 심지어 빚을 내서 더 샀어요. 지금 그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캐시 우드는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의 5%만 비트코인에 넣어도 가격이 수십만 달러를 갈 거라고 예측했고, 잭 도시는 비트코인이 인터넷의 기본 통화가 될 거라고 주장했죠. 물론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농장은 작물을 내고 회사는 제품을 만들고 부동산은 임대료를 받는데 비트코인은 그냥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배당도 이자도 없이 가격 상승 기대만으로 거래된다는 점에 투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2017년에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불렀는데, 재미있는 건 그 JP 모건이 지금은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2010년경에 갑자기 사라졌고, 그가 채굴했던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거든요. 현재 가치로 900억 달러가 넘는데, 만약 이 코인들이 시장에 풀리면 엄청난 충격이 오겠죠. 하지만 비트코인 자체를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코드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고, 규칙을 바꾸려면 전 세계 채굴자들과 노드 운영자들의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사토시가 갑자기 나타나서 시스템을 장악하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암호를 깰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현재 양자 컴퓨터 기술은 아직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쳐요. 비트코인 개발자들도 이미 양내성 암호화 방식을 연구하고 있어서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되기 전에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정부 규제는 어떨까요? 중국은 2021년에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냐면 채굴자들이 장비 싸들고 미국이랑 카자흐스탄으로 이사갔어요. 네트워크는 멀쩡히 돌아갔고, 오히려 미국이 세계 최대 채굴 국가가 됐죠. 비트코인은 특정 국가에 속한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에 분산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금지해도 다른 곳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더 빠르고 더 기능이 많은 암호화폐들도 등장했어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수 있고, 솔라나는 초당 수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죠. 비트코인은 이들에 비하면 느리고 단순한데 그게 오히려 장점이라는 시각도 있어요. 복잡한 기능이 없다는 건 공격당할 수 있는 지점도 적다는 뜻이거든요. 비트코인은 빠르게 진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예측 가능하게, 변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금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누구도 확실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9만 달러가 비싼 건지 싼 건지도 관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가장 크게 올랐어요. 2024년 4월 반감기가 있었으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상반기가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시장 심리는 상당히 위축되어 있어요. 공포 탐욕 지수가 17에 근접하면서 극단적 공포 영역에 머물러 있고 단기 보유자들은 대부분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일부 트레이더들은 9만 4천에서 9만 6천 달러 지지선이 붕괴되면 8만 달러대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6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해킹 시도, 정부 규제, 시장 폭락, 거래소 파산을 모두 겪었지만 네트워크 자체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거든요. 비트코인 부고 기사를 모아둔 사이트를 보면 지금까지 400번 넘게 죽었다고 선언됐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시대에 발행량이 고정된 자산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2025년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오가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대안을 찾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은행에 돈을 넣어둬도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는 시대에 열심히 모아도 실질 자산이 줄어드는 시대에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 정말 이게 전부일까? 비트코인이 그 답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역사상 가장 큰 거품으로 기록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비트코인이라는 실험이 벌써 10년 넘게 진행 중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무기는 생존력이에요. 2009년 이후로 수많은 죽음의 선고를 받았지만 매번 살아났고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0분에 한 번씩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고 전 세계의 수만 개의 컴퓨터가 이 네트워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이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돈은 계속 녹아내린다는 걸요.